수수료 10,000원이 부족한데 미안합니다. 거지 행색의 노인이 지갑을 뒤적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청 직원 김민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자신의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여유 있으실 때 주세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민서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런 거지한테 세금으로 선심 써? 부패한 최 과장이 민서를 몰아세우자 거지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이것을 꺼내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내 놈이 쓰는 세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순간 최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인성을 시험하려던 재벌 회장의 잔인한 연극은 오히려 30년 전 잊혔던 거대한 은혜의 서막이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버지, 또 그 얘기예요? 민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주가 밥그릇을 든 채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얘기가 뭔 그 얘기냐? 아버지가 괜히 걱정해서 하는 소리겠냐? 30이 넘었으니까 결혼 생각해야 한다는 그 말이요. 민우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석주가 수저를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게 그렇게 듣기 싫으냐? 아버지가 28년 동안 너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 걱정도 못하냐? 그 말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 그 얘기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닌데요.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석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야, 앉아. 밥 다 먹기도 전에 어디가. 아버지, 제발이요.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지겨워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시잖아요. 민우가 의자에 다시 털썩 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석주가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만 묻자. 너 혹시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없다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믿으세요? 민우가 고개를 돌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석주의 눈이 민우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짝이는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 그 반지. 민우가 깜짝 놀라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냥 패션 반지예요. 요즘 다 이래요. 패션 반지. 아버지가 언제부터 내 손가락에 그런 거 낀 거 봤냐? 석주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민우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석주가 의자를 민우 쪽으로 돌리며 다가앉았습니다. 민우야,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라. 아버진 다 안다. 정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우가 급히 일어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회사 가야 돼요. 늦어요. 석주가 혼자 남은 식탁에서 찻잔을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반지는 분명 커플링이었습니다. 석주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부장 나야. 예,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우 녀석이 누군가 만나고 있는 것 같아. 조용히 좀 알아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너머 햇살이 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알아보시길 원하시나요? 기본적인 신상만. 너무 깊게 파지는 말게. 예, 회장님. 며칠 정도면 결과 드릴 수 있습니다. 박 부장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석주가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 직원들이 자신의 돈을 회사에 빌려줘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그때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 부장이 석주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관련해서 알아본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 부장이 조심스레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야? 석주가 안경을 코끝에 걸치며 물었습니다. 김민서 31살입니다. 동대문구청에서 6급 주무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구청 직원이구만. 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부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12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 가족 사정이 쉽진 않겠구나.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편입니다. 어머님 병원비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석주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재벌가 자제들을 노리는 일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었죠. 민서라는 여성이 정말 민우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여직원이 일하는 구청이 어디라고 했지? 동대문구청입니다, 회장님. 그래, 수고했네. 나머진 내가 알아보지. 박 부장이 인사하고 나가자 석주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곧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아침 석주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헐렁한 바지,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에 먼지를 묻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몰라보겠지. 동대문구청 민원실에 도착한 석주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러 창구에서 직원들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김민서라는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서가 앞선 민원인을 응대하던 손길을 멈추고 석주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밝고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석주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건축 신고를 좀 하려는데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건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단독주택 증축인데 서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머리가 아플 지경이요. 맞아요.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민서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설명은 또박또박했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을 보고도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석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민서의 설명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석주가 더욱 허름한 옷차림으로 구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복지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서의 창구 앞에 서자 민서가 석주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건축신고 건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 네.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석주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석주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컴퓨터를 켜며 물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지원을 원하시는지요?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한지,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요. 석주가 일부러 까다로운 질문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민서가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가구 원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민서가 관련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석주가 계속해서 복잡한 질문을 했지만 민서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의료급여, 긴급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 여러 제도가 있어요. 민서가 각 제도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직원들은 모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점심 안 드시고 계시네요? 석주가 물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실까봐 여기 있어요. 민서가 도시락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석주가 민서의 배려심에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서류 작성하는 동안 식사하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석주가 일부러 서류 작성 중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아, 또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석주가 지우개로 지우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참을성 있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쓰시면 돼요. 이거 정말 어렵네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민서가 의자를 옮겨 석주 옆에 앉았습니다. 석주가 민서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하루 종일 까다로운 민원인을 상대했는데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석주가 마지막 시험을 해봤습니다.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요. 석주가 지갑을 뒤지는 척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하신데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10,000원 정도요. 민서가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그럼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석주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여유 있으실 때 주시면 돼요. 민서가 10,000원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석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어려웠던 적이 있어서 이런 마음 알아요. 민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구청을 나서면서 석주가 민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지켜본 결과 민서는 모든 민원인에게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에게만 잘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석주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아버지다. 네,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냥 평소와 똑같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석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아버지한테도 소개해 줄 생각 없냐? 아버지, 또 그 얘기예요?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다. 정말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요.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석주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그럼 어떤 스타일의 여자가 좋으냐?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 수도 있잖냐? 석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 석주가 민우의 답변을 듣고 놀랐습니다. 오늘 본 민서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따뜻한 거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요. 자신이 힘들어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민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석주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흘 후 석주가 구청을 다시 방문했을 때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원과에 새로 부임한 김 부장이 직원들의 업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민서의 책상 앞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서 주무관. 김 부장이 엄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부장님.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당신이 처리한 민원 건수가 다른 직원들보다 많네요. 김 부장이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민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서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부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석주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민서가 부당한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민서가 차분하게 해명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 부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부장이 민서를 별실로 불렀습니다. 김민서 주무관, 잠시 상담실로 오세요. 네, 부장님. 민서가 김 부장을 따라갔습니다. 석주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민서가 상담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민서가 자리에 앉아 컴퓨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주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서가 고개를 들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지난번 복지 신청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왔어요. 석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서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서류 검토 중이에요. 곧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석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민서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집에 갔습니다. 민서가 혼자서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석주가 멀리서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민서가 작업을 마쳤습니다. 민서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이 지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부장이 민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어제 정리한 자료를 확인했는데 김 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모든 건에 대해 영수증과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 부장이 끝까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세요. 민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김 부장이 나간 후 민서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료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서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 것 같아. 고마워. 괜찮아. 민서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표정에서는 상처받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석주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민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화를 내거나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업무를 되돌아보며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민서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먹으며
민원인들을 도왔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시민들에 대한 친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석주가 민서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석주가 구청을 방문했을 때 민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부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이 복잡한 서류 뭉치를 들고 민서의 창구로 왔습니다. 젊은 양반, 이거 좀 도와주소. 노인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시계를 보니 정확히 12시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민서가 노인을 의자에 앉게 하며 물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서류가 너무 어려워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며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셔야 해요. 주민센터가 어디 있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석주가 민서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노인을 직접 안내해 주려 하다니요. 민서가 노인과 함께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민서가 노인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서류가 다 준비됐어요. 접수해 드릴게요. 민서가 노인의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젊은 양반. 덕분에 쉽게 해결됐어. 노인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천만에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등록 관련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민서가 휠체어 높이에 맞춰 앉아서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려고 해요. 장애인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관련 제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행정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나요? 네,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예요. 신청해 드릴까요? 민서가 추가 서비스까지 안내해 줬습니다. 석주가 며칠간 관찰한 결과 확신이 섰습니다. 민서는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시민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주가 민서의 퇴근길을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민서가 지하철역 대신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휠체어를 탄 여성이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래 기다리셨어요? 민서가 여성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금방 나왔어. 민서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는 어떠셨어요? 당뇨 수치가 조금 올랐단다. 약은 바꿔주셨어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새로운 약으로 바꿔줬어. 어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괜찮아야 저도 괜찮아요. 민서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석주가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민서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석주가 마지막 확인을 위해 복잡한 민원을 가지고 구청을 찾았습니다. 토지 경계 측량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해요. 석주가 일부러 까다로운 업무를 요청했습니다. 민서가 관련 부서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측량과입니다. 토지 경계 측량 상담 받으실 분이 계신데요. 민서가 전화로 설명한 후 석주를 안내했습니다. 3층 측량과로 올라가시면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혼자 찾아갈 수 있을까요? 석주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측량과까지 가는 동안 민서가 관련 내용을 미리 설명해 줬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석주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시민분들이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석주가 이제 확신을 가졌습니다. 민서는 정말로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석주가 평상복을 입고 구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민서가 석주를 보고 평소와 다른 모습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옷차림이 다르시네요. 민서가 석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주가 민서의 창구 앞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민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석주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회장 한석주입니다. 민서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어요. 짐작하고 계셨다고요? 석주가 의외라는 듯이 물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말투나 행동에서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요? 복잡한 서류를 쉽게 이해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방식이 상당한 교육을 받으신 분 같았고요. 석주가 민서의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원인은 민원인이니까요. 민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석주가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거짓말을 한 셈이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하실 일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서가 석주를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석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짐작하시나요? 민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와 관련이 있으시겠죠? 석주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우를 어떻게 아세요? 민우 씨가 제 남자친구예요. 민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누군지도 아시는 거네요. 네, 민우 씨 아버님이시죠.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며칠 전부터 짐작했어요. 민서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혹시 대성그룹과 관련이 있으신 분인지 궁금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석주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과거에 대성그룹에서 일하셨어요. 석주가 놀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말요? 언제 말씀이에요? 25년 전쯤이요. 기획부에서 대리로 근무하셨대요. 민서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철수예요. 석주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김철수 대리님이라고요? 네, 혹시 기억하세요? 민서가 기대하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석주가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25년 전 회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웠을 때 개인 자금을 빌려주신 분 중 한 분이셨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서 회사를 도왔다고 하셨어요. 민서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주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민서 씨 아버님이셨구나. 아버지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길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언젠가 그 선의가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민서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시민분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석주가 25년 만에 은인의 딸을 만난 인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인연이네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민서가 석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회장님의 배려심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석주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민서 씨를 시험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요. 민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서와 석주가 과거 인연을 확인하고 서로 이해하게 된 지 며칠 후였습니다. 민서가 업무 중에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민서 씨 가족분이시죠? 전화 너머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가 가슴이 철렁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응급실로 오셨어요.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민서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민서가 급하게 가방을 챙기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가셔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어머, 큰일 났네. 빨리 가봐.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민서에게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증상입니다. 심각한가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험 적용을 받아도 월 200만 원 정도는 예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민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어머니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고 민서를 보며 미안해했습니다. 민서야,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민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청에서는 김 부장이 또다시 민서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서 주무관, 요즘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김 부장이 민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과도한 서비스로 다른 직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 부장이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과도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민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 부장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서가 어머니 병원비 걱정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민우는 민서가 요즘 연락이 뜸해진 것을 걱정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 민서가 신경 쓰였습니다. 민서야, 요즘 무슨 일 있어? 민우가 민서를 만나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서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나한테 말해봐. 민우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민서가 민우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민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우가 직접 민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민서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서 어머님이 며칠 전에 응급실에 가셨다더라고요. 이웃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민서를 만난 민우가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왜 혼자서 이런 걸 견디려고 했어?
민우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민서가 민우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민우가 민서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내일은 내가 해결할게. 민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아버지 석주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민서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무슨 일이냐? 석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는데 치료비가 많이 들어요.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석주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갈게. 석주가 아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석주가 민서와 민우를 발견했습니다. 민서 씨. 석주가 조심스럽게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서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한테 들었어요. 어머님 상태는 어떠세요? 석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석주가 병실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인데 어려운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민서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석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미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민서가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석주가 민서의 자존심을 이해하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아니라 25년 전 당신 아버지께서 우리 회사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보답입니다. 하지만 민서가 말을 이으려 하자 석주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김철수 대리님이 없었다면 대성그룹도 없었을 거예요. 석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에 개인 돈을 빌려주신 분들 덕분에 회사가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민서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갚겠습니다. 꼭 갚을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빚이 아니라 가족 간의 일이니까. 석주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옆에서 민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민서가 두 사람의 배려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석주가 병원 원장과 직접 만났습니다. 어머님께 최상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석주가 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민서가 석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석주가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민서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석주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민우가 민서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나와 결혼해 줄래? 민우가 반지를 꺼내며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습니다. 민서가 감동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본 석주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25년 만에 은인의 가족과 다시 인연을 맺게 되다니. 석주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민서의 어머니도 딸의 결혼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민서야,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민서가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한편 구청에서는 김 부장의 부당한 처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조사에 들어가자 김 부장의 횡포가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이 민서 씨한테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게 확인됐어요. 동료 직원이 민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로 정근 간대요. 민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겠네요. 석주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행복한 일만 생각하세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민서가 처음으로 석주를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석주가 감동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6개월 후 민서와 민우의 결혼식이 대성그룹 본사 컨벤션홀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우아한 음악이 어우러진 결혼식장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서가 도움을 주었던 많은 시민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민서 씨 덕분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민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구청 동료들도 모두 참석해서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주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축하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동료들이 민서를 둘러싸고 축하했습니다. 석주가 주례사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석주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5년 전 한 직원의 선의가 오늘 두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객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철수 대리님의 따님이 우리 가족이 되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석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민서의 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해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석주 회장님,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민서가 좋은 집안에 시집가게 되어서 어머니가 석주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이런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석주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민서는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구청을 그만두고 대성그룹 산하 사회공헌재단에 합류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재단 이사장이 민서에게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구청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서가 의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서의 현장 경험과 진정성 있는 자세 덕분에 재단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민서 팀장 덕분에 지원 대상 선정이 훨씬 정확해졌어요. 재단 직원들이 민서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민서의 어머니는 꾸준한 치료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석주가 마련해준 쾌적한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엄마는 정말 행복해. 어머니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민서가 어머니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후 민서와 민우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석주가 손자의 이름을 직접 지었습니다. 지은이라고 하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석주가 갓난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아버님. 민서가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석주는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경영 철학도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인간적인 면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성그룹은 사람 중심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석주가 임원회의에서 선언했습니다. 회사의 복지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매년 김철수 대리의 기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성묘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왔어요. 민서가 무덤 앞에서 아들을 안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서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석주가 무덤 앞에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현재 대성그룹은 업계 최고 수준의 직원 복지 제도로 유명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 철학이 회사 전체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석주가 손자 지은이를 안고 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지은이가 석주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정한 분은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란다. 석주가 지은이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의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도 기억해라. 민서가 다가와서 석주와 지은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 전 시작된 아름다운 인연이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이 모든 것이 당신 아버지의 선의 덕분이지. 석주가 깊이 감사하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할아버지 품에서 까르르 웃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였습니다. 25년 전 한 직원의 작은 선의가 시간을 건너 아름다운 인연의 고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김철수 대리의 따뜻한 마음은 딸 민서에게 이어졌고 그 선량함이 다시 석주와 민우에게 전해져 세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험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민서가 구청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시민들을 향한 진심, 어머니를 돌보는 효심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석주가 변장을 하고 민서를 시험했던 것도 결국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 과정에서 25년 전 은인의 딸을 만나게 된 것은 운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선의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이 이 가족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